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한 주 수요일입니다. 저면 꼭 이 녹화할 때 오면 꼭 변곡날이 와요. 변곡날이 오는데 오늘도 여러분하고 또 한번 즐겁게 증권 공부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를 1년 이상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황을 좀 더 길게 해달라. 어떤 분들은 공부를 좀 더 길게 해달라 이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황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50대 50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시황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덕분에 요즘 여러분 아시죠? 시청률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아서 감사한데 여러분 말지 말고 좋은 건 널리 퍼뜨리는데 돈 안 듭니다.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많이 보시고 또 아침 8시 굿모닝 대박 예감. 여러분 굿모닝 대박 예감의 최고의 멘트가 뭡니까? 증권계의 옵사이 공통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예, 목차부터 볼 것 같으면, 자, 오늘 시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시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사이 이제 시뮬레이션 매매죠? 시뮬레이션 매매에, 오늘은,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추세는 여러 가지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 매매에서, 오늘, 뭡니까? 이평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평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과 이평 추세 이 두 가지만 하면 오늘 시간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수익률을 말하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이 실력이 너무 나서 다른 방송은 너무 싱겁다, 심심하다 이러는 분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대신 우리 이 수익을 말하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텝진들이요.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제가 삿대질도 하지요. 욕도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스텝진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그거 편집한다고 고생하는데 저도 이 녹화할 때는 이 교양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강의만 시작하면 교양이 안 된다. 참 저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양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교양을 지키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 오늘 여러 목차로 보겠습니다. 목차 시황 한 5개를 보겠까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시황을 볼 때 이평으로 보는 시황을 보겠습니다. 이평을 볼 때, 이평 시황을 보면 뭐죠? 5일, 10일, 20일 이평이겠죠. 이평 시황으로 한번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평 시황. 요 단기 이평이겠죠. 단기 이평. 그 다음에 장기 이평이 있습니다. 장기 이평. 장기 이평은 여러분 아다시피 60일하고 120일 주로 말씀했는데 지금 120일 자리가 300일 이평하고 같다. 300일 또는 어떻게 해요? 330일은 같습니다. 300일 이평하고 330일 이평하고는 거의 오차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200일 이평하고 220일 이평은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써보시면 220일 이평이 더 정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평 요거를 하고 그 뒤에 시간 나면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이평 그다음에 이제 엘리어트죠. 엘리어트인데요. 이 엘리어트 시황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엘리어트가 제일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이제 우리가 예측했죠. 지난주에 예측했습니다.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주가가 1758포인트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2012까지 갔다. 2012까지 상승인데 여기에 38% 조정. 38% 조정이 1928포인트입니다. 1928포인트인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1930을 깰 겁니다. 했어요. 깰 겁니다. 근데 깼어요. 1930을 깼습니다. 그래서 1930에서 계속 지지받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바닥자리다. 바닥자리니까 주식을 사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깰 것이라를 언제 깼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쉬었어요. 쉬어가지고 심지어 15일 날 정확히 이날입니다. 10월 15일 17일이니까 9월
24일 날, 9월 24일 날 그날 녹화를 2개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했냐면 지금 주식이 여러분 1930포인트 깨고 갈 것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이 상승폭에 38%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하겠냐. 지난주에 수요일 날 녹화하면서 어떻게 이날이 여러분 오늘 날이 변곡점 될 가능성이, 오늘 아니면 변곡점 될 가능성이 오늘 녹화하는 수요일 아니면 내일 아침일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굿모닝 대박 예감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적으로 계속 사라. 당연히 뭡니까? 삼성전자를 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 한번 보세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며칠 사이, 그날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이 무려 5만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이. 5만원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1928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과거는 중요했다. 과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관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아침에 굿모닝 대박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전량 매도를 한번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전량 매도를 했냐면 11일평 자체에서 저항이 강력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기 2평이 5일 2평이 오늘부터 여러분 상승입니다. 상승. 11일평 하락, 21일평 하락. 그러면 몇 점입니까? 5점이죠. 5점. 결론은 뭡니까? 모든 거 하락하다가 어떻게 반등했기 때문에 이 5점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11일평이 다시 상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 있어야 됩니까? 11일평이 상승하려고 하면 앞으로 며칠? 3일이 더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5일2평이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틀에서 3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2평으로 보면 굉장히 주춤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수익을 말하들을 한번 보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 옛날 5일 2평부터 새로 보고 오세요. 새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새로 보고 오셔야 돼요. 이런 수익을 말하다. 새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새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해요? 장 자체가 제가 볼 때 단기 꼭지일 가능 굉장히 뭡니까? 11일평이 상승할 때 어떻게 해요? 상승하면서 자 11일평을 돌리면서 캔들 차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캔들 차트를 못 돌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못 돌리면서 올라가는 차트는요 다시 11일평 아래로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오늘 캔들 차트 아닙니까? 오늘 캔들 차트 이게 11일평이에요. 11일평 내가 돌아서는 날 자, 내가 돌아서는 날 11일평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가 돌아서는 날 11일평을 돌리지 못하느냐 따라서 11일평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5일이평이 상승하지만 5일이평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 부담스럽고 11일평이 어떻게 한 2일에서 3일이고 21일평이 아주 꺾인다.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21일평 한 번 다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죽은 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21일평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21일평이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1일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21일평이 어디 있습니까? 1975포인트 있는데 하루에 5포인트씩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21일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서 부딪히느냐 아니면 주가는 여기 있는데 21일평이 떨어지느냐 21일평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21일평이 내려와서 주가를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1960포인트 이상에서는 과감한 주가를 추격 매수는 굉장히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11일평이 돌아갈 때 주식을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렉트 파동을 먼저 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11일평이 단기 2평은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시황은 어떻게 해요?
단기 시황으로 봤을 때는 뭐라요? 11일평이 어떻게 해요? 상승하면서 주가가 캔들이 11일평 올라갈 때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며칠? 이틀에서 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가 뭡니까? 장기평이죠. 장기평은 여러분 아다시피 61일평의 심보입니다. 61일평. 자, 두 번째가 단기평. 두 번째가 뭡니까? 장기평이죠. 장기평. 장기평은 뭡니까? 61일평과 121일평. 보통 301일평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외에 쓰는 게 여러분 뭐 221일평, 480일 쓰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61일평은 앞으로 며칠? 자, 61일평 한번 보세요. 이번에 61일평이 굉장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61일평에서는 절대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61일평 자체가 절대일평이에요. 61일평 상승할 때는요. 주식을 건들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61일평이 상승할 때 주가가 61일평 다익이나 61일평 하방 이탈할 때 그 자리가 매수 타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매수,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계속 여러분한테 공격적인 매수를 해라. 어떻게? 시가총액으로 매수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가 뜬다 해놓고 소형주 추천하는 거 그거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야, 참 웃겨요. 주가가 뜬다는 말은 뭡니까? 종합주가가 뜬다는 말은 대형주가 뜬다는 거죠. 주가 뜬다 해놓고 소형주 추천하는 거. 진짜 골 때립니다. 그거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뭐겠습니까? 코스닥주가 곧 여러분 한 방 크게 맞을 것이다 했죠. 코스닥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그 사이 먹은 거 싹 다 토해버렸습니다. 싹 토했다. 이게 뭡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주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만지지 말고 1등주.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돈 벌려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장고장에 삼성전자 안 사고 수익난 장고장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국밥 사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61일평이 살아있다. 며칠 동안? 앞으로 6일 내지 8일 동안 살아있다는 겁니다. 61일평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정이 2, 3일 받지만은 다시 어떻게 주가가 반등이 한번 더 있다. 결론은 뭡니까? 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쌍봉을 칠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 고점에 물린 사람들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다시 팔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모든 방송들이 주식 사라 이렇게 여러분 샀어요. 샀는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사가지고 지금 물 먹었다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종가가 밀려가는데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갖고 계신 팔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121일평하고 301일평 같습니다. 그 자리를 한번 볼게요. 121일평, 301일평 자리 보시면 지금 자리가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주가는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제가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언지를 드렸습니다. 언지를 드렸는데 그 자리가 1900짜리. 1900짜리입니다. 1900짜리. 뭐 다음 주 1900 온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쌍봉, 요 짧은 간격에서 쌍봉 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900을 깨는 그런 자리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61일평이 8일 후에 6일 내지 8일 후부터는 무거워진다. 61일평이 무거워진다면 주가가 둔탁하다. 그리고 301일평이 굉장히 어떻게 1900의 저항에 있다. 의미 있는 저항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1900으로 한번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1758에서 2012포인트, 그 38포인트는 1928포인트에서 주가가 어떻게 브레이크가 들었죠. 1928포인트 플러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어떻게 해요? 하락폭이 어떻게 반등하겠죠. 그런데 이번 반등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반등이 나오냐면 어떻게 부적절 나오게 부적절이 뭡니까? 부적절.
적정 엘리어트 파동은 어떻게 됩니까? 38이나 62죠. 주가가 상승하나 하락하나 그 반등이 38%나 62%인데 이게 뭡니까? 정적정이죠. 정확한 비율. 그 다음에 뭐 비등이죠. 비등. 그래 뭡니까? 25%, 50%, 75%입니다. 오늘 주가의 꼭지가 정확히 얼마? 50% 반등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50%. 하락폭이 정확히. 그것도 1도 안 틀려. 1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 의심합니까? 1도 안 틀립니다. 1도. 1도 안 틀려. 1도. 오늘 꼭지 1965하고 어떻게 바닥 어떻게 1940 이 자리가 앞으로 당분간 뭐 됩니까? 가두리 박스권이 된다는 거죠. 가두리 박스권이.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940하고 엘리트 파동으로 봤어. 어디? 1940하고 1960이 가두리권이 됩니다. 며칠 동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번 보세요. 이 방송 금요일 10시에 나갈 때 보시라고. 결론은 뭡니까? 1940 이탈하면 급락.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 다시 돌아. 올라가봐야 어떻게 21평 다해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쓸데없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황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시황 안 됩니다. 틀려도 못 먹어도 우리는 뭡니까? 자기가 공부해가 해보라고. 여러분 수익을 말아 이 청성촌 놈이 왜 시청률이 좋냐? 왜? 내가 보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황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 안 자고 얼굴 띵띵띵띵 벗어가면서 여러분 저때 확실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얼굴 벗었어요. 얼굴. 왜? 어제 잠 한숨도 안 잤거든요. 왜?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영양게 오늘 아침에 굿모닝 대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5일 동안 샀는 주식 오늘 고점에 다 팔자! 어떻게? 11일평에서 저항 받을 것이다. 그 11일평보다 더 정확하게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 하락폭이 얼마? 50% 반등이었기 때문에 팔았다는 말씀입니다. 50%. 놀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게 50% 반등이다. 반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주가는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해봐야 어떻게 해요? 1980이에요. 최고 반등이 1980. 주가의 반등이 최고 반등이 1980. 제가 볼 때는 오늘이 꼭지 같아요. 1966.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십니까? 오늘 1966포인트. 66포인트 아니면 어디? 1979. 결론은 뭡니까? 1966에서 1979 가봐야 몇 포인트? 13포인트. 적게 먹자죠. 적게 먹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어디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1970, 65 이상에서는 어떻게? 지금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봐서는 1960에서 1965인데요. 6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인데 이 이상에서 주식 매수는 불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최대한 적게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여러분 삼성전자를 본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주가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승에 정확히 몇 프로요? 38%에서 쪽집게처럼 걸려가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에서 38% 조정을 받았죠. 그 38% 조정받은 가운데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매도를 취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락폭에 50% 반등을 했습니다. 50%. 50% 반등해서 브레이크가 들었어요. 그것도 음봉. 이게 좀 뭡니까? 교수형이죠. 교수형. 교수형. 교수형이 뭡니까? 캔들 차트 중에는 최고의 뭡니까? 고점에서 변곡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교수형인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50% 아니고 62% 반등한다 해봐야 삼성전자의 반등이 크게 지금 오늘 133만 6천 원인데 한 2만 원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여유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끝까지 올라봐야 2만 원 정도 여유입니다. 2만 원. 2만 원 같으면 지수가 방금 말했듯이 어떻게 1960 아까 맞죠? 내가 먹기로 요거 1965 떠봐야 어떻게 해요? 1980포인트 이렇게 했죠. 15포인트, 15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먹으려고 지금 주식, 장 자체가 거래량 적은데 지금 주식을 사는 거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 잘한다 하는 사람. 시중에 여러분 책 사지 마십시오. 그거 다 틀린 책입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일단 일목균형표의 오늘 저항이 저번에 내가 뭐겠습니까? 선행스팬 1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했죠. 오늘 그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식을 매도를 치락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볼 때 가장 확실한 지지와 저항의 첫째는 선행스팬 1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입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선행스팬 1하고 중복됐을 때는 절대적으로 뭡니까?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오늘 적극적. 오늘 어제 미국 많이 떴어요. 어제 유럽 2% 떴고 미국 1% 떴다가 오늘 아침에 방송국에서 주식도 2050 간다 하길래 전부 내가 왜 아니단 말이야. 나 혼자 팔아라 했어. 내가 국외 방송 다 봤어요. 다 주식 사락했다고. 내가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일목균형표 모르고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됐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 앞으로 왜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답이 딱 나오죠. 뭐 나옵니까? 자, 우리가 배하는 거죠. 첫 번째 전환선. 오늘부터 전환선 떨어져. 그다음에 기준선 안 올라가. 전환선 또. 그러면 선행스팬 2 한번 쭉 봅시다. 결론은 뭡니까? 선행스팬 2 안 움직여. 기준선 안 움직여. 전환선만 움직여. 전환선이 빠지면 주가가 왜 됩니까? 전환선이 빠지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전환선 빠질 타임이라고. 전환선이 빠지면 주식이 왜 됩니까? 주식이. 응? 자, 전환선만 한번 띄워봤습니다. 전환선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선. 전환선 빠질 때 주가 뜬 적이 없어요. 뜬 적이. 떠도 며칠 하루나 이틀밖에 못 떠.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내일 모레 목금 월 주춤 조정받을 수 있다. 미국이 빵 뜨면 뜨더라도 어떻게 해요? 음봉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정을 유념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일목균형표는 선행스팬 1을 봐라. 선행스팬 1 상승하면 상승, 하락하면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됐습니까? 단기 이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5일 이평만 상승하는데 5일 이평이 실간승에 2, 3일 정도 조정. 장기 이평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평이 6에서 8일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2, 3일 정도 하락하고 어떻게 해요? 6, 8일, 60일 이평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쌍봉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가 많이 떠봐야 1980포인트다. 80포인트다. 그러니까 1965 이상에서는 어떻게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 선물할 사람은 어떻게 뭐를 노려? 매도를 노려라. 그리고 삼성전자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주가 많이 떠봐야 2만 원 정도, 15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선행스팬 1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무조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황은 이 정도 하면 됐습니까? 결론은 뭐인겨? 조정 받으니까 다음 주 몸조심 좀 하세요. 몸조심. 몸조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 됐고요. 자, 요즘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제 공부를 쭉 하는데, 오늘은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를 이제 이평으로 추세를 보죠. 추세도 여러 가지 추세가 있죠.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 이제 추세 매매를 보면 오늘 이평 이제 그 사이 이동 평균 있죠.
자, 이동평균 이제 시뮬레이션 매매. 예. 이거 소위 말합니까? 기계매매죠, 기계매매. 기계매매인데 첫 번째 있는 게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거래량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입평 거래. 입평 중에도 뭡니까? 수렴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골든 크로스 했고, 오늘 세 번째가 여러분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이 추세를 우리가 이제 함부로 추세가 뭐냐를 물으면 사람들이 이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증권 보통 전문가란 말이 뭐 수급이 어떻고, 수급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보통 보면 이 단순하게 상승하면 상승 추세, 하락하면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책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상승 추세 때는 어떻게 해요? 상승 추세 때는 바닥에 줄을 이어라. 하락 추세 때는 어떻게 해요? 꼭대기 이어라. 이런 아주 정근대적인 그런 시황을 많이 합니다. 이거 추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상승 추세, 올라가는 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거 누가 이야기 뭐 합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추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추세에 대해서인데, 그 추세에 이제 여러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첫 번째 추세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우리가 추세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심리가 아니고 눈으로 보여요. 심리로 보는 추세인데, 첫째 이제 추세가 뭡니까? 거래량 추세가 있죠. 거래량. 이 거래량 중에 어떤 거래량입니까? 매수 강도죠. 매수 강도. 매수 강도 거래량입니다. 매수 강도 거래량. 그걸 주로 보는 게 뭡니까? 오실레이터죠. 오실레이터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강도죠. 거래량. 거래량으로 추세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거래량으로. 그걸 어떻게, 거래량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은 입평가고 추세를 못 봐요. 왜?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오실레이터로 많이 보는 거죠. 거래량. 그럼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해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이게 이제 짝대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때 뭡니까? 자, 영선까지면 여기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매수 추세죠. 매수 추세. 이거 뭡니까? 상승 추세를 말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이 오실레이터의 장단점이 뭡니까? 장단점이 뭐와 거래량의 강도. 그 거래량 강도란 말은 뭡니까? 매도와 매수가 있으면 매도 가격에 체결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 이게 오실레이터죠. 그래서 추세를 볼 때 첫째 이제 거래량 오실레이터를 봅니다. 거래량 오실레이터. 거래량 오실레이터 보죠. 우리가 방금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입평 추세입니다. 입평 추세. 입평으로 보죠. 입평은 뭡니까? 20일 입평과 60일 입평, 참조해가 10일 입평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로 추세는 20일 입평을 많이 보죠. 그래서 20일 입평을 뭐랍니까? 어떻게? 황금, 골드선이라 하죠. 예? 골드선, 황금선이라고, 황금선. 골드라인이죠. 그래서 황금보라고 하죠. 황금보, 20일 입평을. 20일 입평을 황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20일 입평으로 본다 하는데, 요것도 나중에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나 하락하나 줄 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상승 추세 이렇게 이게 뭡니까? 캔들이죠. 캔들. 이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거래량 이제 우리가 추세라 하는 게 뭡니까? 추세라 하는 게 이 추세 우리가 이 추세라 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상승과 하락을 구별하는 거죠. 상승과 하락을 구별하는 걸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래량으로 배운 게 뭡니까? 상승의 전제조건, 주식 같으면 상승의 전제조건, 선물 옵션 같으면 상승과 하락의 전제조건,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저번에 끝났고요. 이번에 뭡니까? 이 추세를, 입평 추세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평 추세인데 그 입평 추세를 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그 입평 추세가 뭡니까? 입평 추세가, 자, 우리가 입평 이야기가 여러 가지. 그 중에 입평 추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동평균선 상승과 하락을 말합니다. 이동평균의 상승 하락이 뭡니까? 이동평균의 상승. 자, 이평의 상승 하락이. 우리가 이동평균의 상승 하락과, 우리가 말하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이 상승한다, 이동평균이 하락한다.
이 전제 조건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21일평입니다. 21일평이 상승하느냐, 21일 하락하느냐다가 이 평을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입니다. 그러면 21일평이 떨어지다가 상승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승 변환이라고 하죠. 이걸로 뭡니까? 하락 변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뭡니까? 11일평이 내 캔들 차트 이어갔습니다. 이게 11일평입니다. 11일평. 캔들 차트가 이 평을 돌리면서 상승할 때와 이 평을 돌리지 못하고 상승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11일평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그런데 21일평은 아닙니다. 21일평은요. 일단 캔들 차트가 올라가면 무조건 돌립니다. 그래서 그 21일평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돌리는 돌립니다. 물론 뭐 장대 양봉, 호재 악재 나오면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21일평이 어떻게 해요?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 21일평이 상승과 하락할 때, 상승할 때 할 때 5일일평과 11일평이 정배열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승하더라도 5일, 11일평이 역배열이냐, 그 다음에 21일평이 떨어질 때도 5일, 11일평이 정배열이냐, 21일평이 떨어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역배열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걸 더 상세하게 그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그럴 것 같으면 21일평이 상승하면서 5일과 11일평이 어떻게 정배열이 있겠죠. 그러면 5일과 11일평이 역배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일평이 하락하면서 5일, 11일평이 정배열이 있고 5일, 11일평이 역배열이 있습니다. 이게 다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 우리가 5일, 20일 골든크로스 나면 주식,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는 게 뭡니까? 골든크로스는 언제 쓴다고요? 골든크로스는 약세장일 때 쓴다 했죠. 골든크로스는. 골든크로스는 약세장일 때 씁니다. 약세장일 때 써요. 골든크로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이 평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냐, 하락하고 있는 중이냐. 요게 이제 우선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느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쭉 볼게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다 있습니다. 이동평균이 상승하는 종목이 오늘 쭉 보면, 자, 삼성전자 이동평균이 상승하겠죠. 상승. 이동평균이 상승하는 종목이, 자, 쭉 한번 펴볼게요. 펴보면 상승하는 종목도 많고 하락하는 종목도 많습니다. 이동평균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동평균이 상승해도 주가가 뜨는 종목도 있고 하락 종목도 있겠죠. 하락 종목도 있습니다. 하락 종목도 있어요. 이동평균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이 상승한다고 주가가 뜨는 종목이 많다 뿐이지 상승하고 하락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때 뭡니까? 이동평균이 상승하면서 5일, 10일 정배열 종목은 어떻게 해요? 100% 상승입니다. 100%. 100% 상승. 100% 상승. 그러니까 21일평이 상승하는 종목 중에 이게 제일 승률이 높아요.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거의 100%요. 21일평이 상승하는데 5일, 10일이 역배열이다. 역배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배열일 때. 역배열일 때 보시죠. 그 역배열이 21일평 위에서 있는지 아래에서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거는 또 골 때리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단계 더 들어가겠죠.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내가 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면,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뭐 말하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더 골치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배열은 말할 거예요. 역배열이죠. 역배열. 이 역배열은, 정배열은 당연히 뭡니까? 21일평, 11일평, 5일평 이래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역배열은 틀려요. 역배열은. 21일평 상승해도 어떻게 해요? 5일, 어떻게 10일 이래 나오는 경우 있지만 어떻게 해요? 20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역배열 10일, 5일 이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요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절대는. 결론은 뭡니까? 21일평 상승해가지고는 오직 무조건 어떻게 5일, 10일 이평이 이 위쪽이든지 아래쪽이든지 정배열, 이 21일평 위에서 정배열 무조건 추격 매수죠. 아래쪽에 정배열, 정배열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21일평 상승하면서. 이 종목들 지금 상승 이어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섞였습니다. 이동평균이 상승하면요, 상승하는 종목이 한 60, 70% 더 많아요.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게 5일, 10일 이평이 골든크로스가 안 나면은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사실이죠.
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1일병 상승한다 주식 사면 안 돼요. 뭐요? 21일병 주가 상승 제일 좋은 건 뭡니까? 21일병 상승할 때 21일병 위에 5일과 10일 골든 크로스 제일 좋아요. 그게 뭡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 대신 두 번째 종이 뭡니까? 21일병 상승하면서 뭡니까? 5일, 11일병이 정배열 때 사요. 역배열 때 사면 절대 안 돼요. 21일병 상승하면서 5일, 2일 역배열할 때 잘못하면 제일 꼭지에 삽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무지하게 잘 사죠. 소위 말하는 마바라들이 뭐합니까? 뻐꾸기들이 뭐합니까? 주가 충분히 조정받았고 다시 되돌릴 것이다 하면서 사는 경우. 그런 종목이 뭡니까? 21일병 상승하면서 5일, 10일 2평이 꼬이거나 역배열 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속습니다. 이거 분류모델가. 여기서 다 속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통 21일병 떨어질 때 주식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21일병 떨어질 때 주식 안 사요. 보통 전문가라 한 사람들이 시중에 나오는 책들 그래도 조금 읽어가지고 그 책들 오버 있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21일병 상승할 때 정배열 종목 사야 돼. 정배열 좀 무서우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역배열 종목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코피 터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두 번째 나오는 게 21일평 하락입니다. 자, 추세 하락 한번 볼게요. 자, 하락. 2평의 하락 한번 볼게요. 2평의 하락 보면 하락 종목,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영 많죠. 2평이. 제가 묻겠습니다. 2평이 상승하고 2평이 하락하는데 주가가 2평 상승한다 주가 뜬다. 2평 하락한다 주가 빠진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골든크러스 주식 뜬다. 골든크러스 주식 빠진다. 그거 알겠죠. 골든크로스, 강세장에 골든크로스 필요 없습니다. 약세장일수록 골든크로스가 더 잘 맞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동평균의 하락입니다. 이동평균의 하락은 어떨 때 뜨고 어떨 때 빠지느냐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뭡니까? 자, 2평이 21평 하락합니다.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네 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가. 자, 21평 하락합니다. 그러면 21평 위에 골든크로스가, 위에 데드크로스가 있고, 아래 골든크로스가, 아래 데드크로스가 있겠죠. 자, 조금 전에는 뭡니까? 조금 전에 21평 상승하는데 어떻게 캔들 차트 위에 골든크로스가 있고 데드크로스가 있고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 이런 8종류가 있겠죠. 요럴 그림 좋네요. 있겠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자, 21평 상승할 때는 골든크로스만 살았겠죠. 21평 상승할 때 골든크로스만. 그러면 데드크로스 때는요, 3개 쓰지 마시고 오직 캔들 차트 위에 골든크로스만 씁니다. 별 3개.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을 말하다가요, 여러분 시중에 책하고 한번 붙여보세요. 시중에 책 이런 이론 있는가? 골든크로스의 주식 삽니다. 저기 올라가는 주식만 쭉 오래나가 해놨어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증거해 보이잖아. 오늘 수요일. 주식이 21평이 상승한다고 주가가 상승할수록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60에서 80 높다 뿐이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아닙니다. 그 시중의 책들 다 틀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추세 21평 살아있는 종목 사야 된다. 그거는 뭡니까? 책 좀 읽고 마봐라요. 21평 살더라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캔들이 어디에 21평 위에 있으면서 골든크로스 종목을 사야 된다가 맞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됐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동평균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2평에 내가 바닥에서부터 2평에 하락해서 종목을 사고 싶다.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어떻게 막 나오면 대한광학, 송원산업 쭉 나오죠.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21평이 하락한다.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자,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이 2평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21평이 어딥니까? 21평이 한번 볼게요. 자, 다 꺼버리고 21평 하나 볼게요. 21평 하락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뜬다. 21평 하락하는데 주가 뜨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 평이
그 확률적으로 어떻게 21일평이 어떻게 상승하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 그게 맞는 거지. 21일평이 주가가 이익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모든 좀 안락하는 전문가들, 뭐 좀 안락하는 사람, 지가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죽이는 거죠. 제가 항상 않겠습니까?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보다 수익 많이 나는 전문가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주세요. 나 거기에 좀 할게요. 여러분, 연금이 우리나라 유명한 금융단체 연금이 10년 수익률이 어디요? 어디? 은행 제일 낮은 이자보다 다 낮아. 높은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그거는 뭡니까? 첫 번째 그 자산을 운영하는 데가 도덕 X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1등 주식 삼성전자를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단순하면 삼성전자 안 사면 계속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하는 게 제가 뭡니까? 말하는 게 오늘 어떻게 이동평균선의 상승과 하락일 때 21일평이죠. 상승과 하락일 때 5일이평에 어떻게 11일평과 5일이평의 포지션을 보고 액션을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매수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골든크로스다. 골든크로스. 자, 결론은 뭡니까? 총 몇 가지의 전례가 있어요? 몇 가지의? 8가지의 전례가 있죠. 8가지. 8가지 전례가 뭡니까? 자, 골든크로스 몇 종류? 4개. 데드크로스 4개가 있는데, 데드크로스 4개는 볼 것도 없고, 골든크로스 4개 중에 1개는 빼라. 뭐, 21일평이 하락할 때, 캔들차트 밑에 골든크로스만 빼고, 골든크로스만 써라. 요때만 뭡니까? 이걸 뭐라 소위 말해서 추세, 이동평균을 이용한 추세 매매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동평균을 볼 때 여러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깊이. 이동평균을. 그래서 이동평균을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해요? 수익률을 말하다 종결방송이 있어요. 종결방송. 종강. 수익을 말하다 옛날 과거 5일2평부터 어떻게 400일 80일 2평가 400일까지 다 해놨어요. 그걸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동평균의 상승과 하락은 어떻게 해요? 상승한 종목이 많다 뿐이지 크게 그게 절대적은 아니고 하락이 많다는 것은 하락이 절대적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세를 말할 때 보시고 그 추세에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 보조지표 중에 추세를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MACD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왜? MACD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MACD, 물론 뭐 MACD를 분류해가지고 MACD 볼 수 있고, MACD 시그널 볼 수 있고, 오실레이터 볼 수 있고, 첫째 MACD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결론은 뭡니까? 21일평이 상승할 때는 MACD 골든크로스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고 21일평은 뭐 하루 늦었고 하루 빠르고 그 중요치 않거든요. 중요치 않습니다. 그 절대 그리고 20일 하락할 때는 MACD의 데드크로스 난 후에 사도 됩니다. 21일평은 하루 늦게 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여러분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열심히 달려내서 1시간이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결론 뭡니까? 목, 금, 월 조정이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격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이 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세장 이번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보시면 어디요? 골든크로스에서도 약세장일 때 견들이 음봉일 때 골든크로스가 더 잘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골든크로스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 추세를 볼 때 21일평에 살아있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때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항시 장 마치고 봐야 될 게 뭡니까? MACD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월도 다 가네요. 10월도 다 가는데, 또 김장철입니다. 원래는 뭐 또 배추값이 금값이랍니다. 참, 이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김장 꼭 담그셔야
배추 농사가 흉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 이용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도시 사는 우리가 조금 나으십니다. 도시 사는 우리가 좀 나아요. 여러분 초원에 가보세요. 참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여러분께서 거기 이제 너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뭐 합니까? 뭐 고향을 우리가 왜 고향이 있습니까? 고향은 왜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고향입니다. 부모 형제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마음적으로 부모 형제를 사랑해도 물론 마음이 통하겠죠. 그렇지만 마음보다는요 뭐니 캐도 머니입니다. 머니. 이 머니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뭡니까? 1등 유전자만 물려줬어요. 1등 유전자만. 1등 유전자만. 그러면 우리도 좀 1등스럽게 놓으세요. 1등스럽게. 1등스럽게 노려야 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1등 방송, 센 방송. 두 번째 뭡니까? 1등 전문가 청송촌농. 세 번째 뭡니까? 1등 주식. 뭡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좀 사세요. 다시 할게요. 1등 방송, 센 방송, 1등 전문가 청송촌농, 1등 주식 삼성전자. 이 주식 좀 사가지고 어떻게 부모님과 형제에게 걱정을 좀 덜어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아시겠어요? 적으세요. 적어가 남준아. 적으세요. 내가 가슴이 탑니다. 가슴이 타요. 여러분 돈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마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화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